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비오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월간 견적의 시간이 돌아왔다는 거겠죠. 이번 일단 9월달 월간 견적 같은 경우에는요, 솔직히 이제 끝물입니다. AMD CPU는 9월 말에 발표를 한다는 게 뭐 루머 거의 확정된 것 같고요. 인텔은 잘 모르겠어요, 언제쯤 나올지. 근데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세대가 교체가 되어서 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면요, DDR5가 이제 강제가 되는 CPU인 것도 있고 메인보드 가격도 많이 오를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예언을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DDR5 지원하죠, 첫 번째. 두 번째 PCI5, PCI 5.0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 PCI 5.0이 하물며 메인보드의 그래픽카드뿐만 아니라 칩셋에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SSD도 PCI 5.0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이런 제품들은 벌써 이제 루머들이 나오고 있고, 제품이 곧 있으면 출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 완전 돈 왕창 투자해서 끝판왕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추천을 드리고요. 굳이 나는 그렇지 않고 그냥 좀 가성비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번 달에 사셔도 되고, 아니면 이 견적 기반 토대로 해서 계속 그대로 구성을 하셔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죠. 빠르게 월간 견적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저가 사무용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이랑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메인보드는 HDMI랑 VGA를 지원하는 메인보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 하나 정도 사용하시는 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두 개 쓰실 분 같은 경우에도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 그래도 가능하면은 두 개 쓰시는 분들은 DVI라도 지원하는 쪽이 좋기 때문에 메인보드는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간단한 사무용입니다. 간단한 사무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CAD라든지 좀 고가의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비추를 드린다라는 점 참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 사무용이에요. 고가 사무용 원래 5700G를 많이 넣는데 5700G가 품절이고 또 그 이상의 CPU를 넣기에는 가격대가 60만원대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5600G로 이번 달은 좀 구성을 했고요. 이게 만약에 5700G가 들어온다고 하면 5700G 지난달 견적 있죠. 지난달 견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뭐 간단한 CAD, 포토샵까지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이외에도 뭐 5600G 내장 그래픽 성능이 워낙에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게임 돌리기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뭐 롤, 던파 정도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임 CPU다 라고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SSD가 좀 재밌는 거를 넣어왔어요. P5 250기가인데 NVMe M.2에 D램이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 SATA 제품이랑 가격 차이가 크지 않더라고요. 그럴 거면은 좀 가성비 좋게 좀 더 빠른 걸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제품을 이번 달에 좀 구성을 해봤고요. 성능은 기존 SATA 대비해서 확실히 빠르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작업하시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텐데, 워드, 엑셀 작업 정도에서는 좀 체감이 어렵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HD 가성비 견적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거의 지난달이랑 큰 차이가 없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X 6600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성능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을 겁니다. 다만 로아 배그 하실 분들은 2060 하시거나 아니면 3050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성능이 더 좋다라고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외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에즈락이 이게 지금 대원 CTS로 되어져 있는데, 대원 CTS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AS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에즈락 챌린저 제품은 상당히 성능이 괜찮습니다. 소음, 발열, 솔직히 제가 에즈락 그래픽을 RX 570, 580대 써봤는데 발열이 상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상당히 잘 나온 모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구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번 이제 FHD 상급 게이밍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RTX 3060으로 구성을 했고요. 기본적인 건 5600 그리고 EXA 320으로 구성을 했는데, EXA 320 5600X에서는 성능 하락이 있지만은 5600에서는 성능 하락 없이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만원 언더로 100만원 근접해서 3060이면 배틀그라운드 FHD 기준으로 144Hz 뭐 충분히 가능하죠. 국민 옵션까지 가능하다고 하면은 옵션 타협했을 때 상당히 좋고요. 인텔로도 구성을 해봤는데 인텔은 여기서 CPU가 일단 5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되고 메인보드도 한 6만원?
아무리 싸봐야 6만원, 7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매우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쿨러 가격도 생각을 하면은 뭐 그렇게 썩 좋은 대제품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FHD급에서는 인텔 견적은 굳이 짜지 않았습니다. 물론 굳이 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추천을 드리겠지만은 차라리 그러실 거면은 5600에 XMP 메모리를 넣는 게 성능상 더 좋다라는 점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죠. 네,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를 해서 구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FHD 최상급 QHD 가성비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의 차이점은 없고요. 네, 3060 Ti 기반입니다. 3060 Ti 기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네, 지난 제품의 2070 슈퍼랑 거의 동급이기 때문에 QHD에서 어지간한 게임들 다 옵션 타입하면은 무난하게 프레임 뽑힌다. 로아 같은 경우에서도 QHD 쓰실 거면 풀옵션 하셔도 되고요. 만약 와이드 QHD 있죠, 21대 9 쓰시는 분들은 옵션 타입해서 사용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프레임 무난하게 뽑혀 나오고 세 자릿수 프레임도 나오기 때문에 활용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만약 이거를 이제 FHD로 한 다음에 조금 더 프레임 방어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5600X에 이제 XMP 메모리까지 구성을 해서 쓰시는 게 성능상은 더 좋습니다. 이제 가격대는 많이 올라가긴 할 텐데 그래도 거의 130만원대 미만에서 구성이 가능해서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XMP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일반 온K에서요. 그런 것 좀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130만원 정도만 투자하면은 FHD에서는 뭐 거의 컴퓨터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고 볼 수 있죠. 예전 같은 경우에 진짜 올 초만에 또 거의 뭐 180만원 이랬었으니까 이런 견적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구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HD 중급 게이밍입니다. QHD 가성비 게임은 아까 3060 Ti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3070으로 구성이 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5600X 그리고 12400 논K죠. 예, 그렇기 때문에 2400으로도 구성을 했는데 가격은 2400 쪽이 더 쌉니다. 왜냐? 여기는 XMP가 들어가 있고 거기는 XMP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은 기본적으로 5600 쪽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디폴트 가격으로만 따지면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해집니다. 왜냐? 보드를 터프 450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3만원이 더 까지고 뭐 XMP 메모리 날라간다라고 치면은 거의 뭐 가격 차이가 거의 한 10만원 가까이 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가성비로서는 확실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도 150만원대에서 QHD 플레이가 가능한 견적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70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QHD에서 로아 하실 때 풀옵션 하더라도 프레임이 무난하게 유지가 되는 구성이다 라고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능상 그리고 프레임상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옵션도 거의 타협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인텔 견적 보시면 확실히 조금 더 저렴한 거를 볼 수 있는데 일반 메모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QHD에서 인텔이건 CPU 인텔이건 AMD건 CPU보다는 GPU의 성능이 더 우선시 되는 건 맞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거의 10,00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10,000원 정도면 XMP 추가해서 조금 더 프레임 방어를 하는 쪽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QHD 상급 게이밍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3080 12기가로 구성을 했는데 200만원 언더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5800X로 가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XMP 메모리를 포기를 하면은 200 거의 근처에서 구성이 가능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SSD는 일부러 1TB를 구성을 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패키지 게임들이라든지 뭐 스팀 게임들 이제 용량이 좀 상당하다 보니까 일부러 좀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3070 조텍 트리니티가 솔직히 좀 소음은 약간 있는 편이기는 한데 근데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결과값에서는 온도가 높지도 않았고 소음도 높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해외 벤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군데를 좀 뒤져봤는데 해외 벤치에서도 특정 모델 있죠. 예, 그 한창 그 홍보 많이 하는 모델 있잖아요. 후기 쓰면 뭐 주고 하는 모델 그거랑 해서도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과장됐다라는 거죠. 그 말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고 봅니다. 일단 100만원 언더로 3080 12기가 모델을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장점이고요.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12400F로 구성을 했고요. 이제 아까 보신 5600X라든지 12400F에 3080을 넣으면 원래 병목이 좀 있어요. FHD 해상도에서는. 근데 그건 이제 FHD 해상도일 때 기준을 한 거고요. QHD에서는 말 그대로 GPU 그래픽카드 성능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를 좀 더 가성비로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리얼 8코어를 쓰는 게임은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충분히 6코어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점 참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급 게이밍입니다. QHD 기준이고요. 제가 이번에는 4K는 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0 Ti 기준이고요. 3080 Ti랑 3080 12기가랑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FHD에서는 차이는 없고요. QHD 4K 넘어가면서 차이가 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5800X 기준입니다. 5800X에 XMP 메모리를 넣은 기준인데 이제 이걸 제가 똑같이 인텔로 보여드릴 거예요. 가격대가 좀 솔직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거의 한 15만원? 15만원 정도? 1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어느 게 더 본인에게 가성비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구성을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3080 Ti 조텍 검은 호랑입니다. 이게 지금 왜 추천하냐면요, 저렴해서 추천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물론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고 조텍에서 좀 그래픽카드 길이가 길지만은 i9주 해치 8 혹은 이제 다크플래시 DLX 21 같은 경우로 구성을 하면은 충분히 호환 가능한 그래픽카드 길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성인데 메인보드는 B660MA이고요. 이 정도만 구성해도 솔직히 게이밍으로는 충분합니다. 매우 충분해요. 더 이상 뭐 건들 게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라고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이상 뭐 터프를 가시거나 뭐 다른 거를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이하로는 좀 어렵고 이 이상으로는 구성하시면 솔직히 오버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끝판왕 게이밍입니다. 3090 Ti를 기반으로 한 견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견적을 두 개를 짠 이유가 좀 있어요. 일반적인 메모리로 구성을 했고 메인보드도 이제 인텔과 AMD 둘 다 일단 B보드를 기준으로 견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둘 다 발열은 잡습니다. 제가 58X 3D 같은 경우에는 언더볼팅이 필수다라고 하는데 순행 쓰는 것보다 언더볼팅을 써서 쓰는 게 오히려 가격적으로 훨씬 저렴하고 온도적으로도 착하게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순행을 갈 이유가 없다라고 전 누누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58X 3D를 게이밍으로 잡으려면 12900KS를 들고 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12700KF보다 5800X 3D로 구성한 게 보이기에 더 저렴합니다.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 차이가 2만원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현재 게이밍 최강인 12900KS 혹은 5800X 3D 아니면은 12700K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 12700K가 한 체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두 체급입니다. 왜냐면 12900K가 있기 때문에 두 체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같아요. 그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성할 수 있는 게이밍에 가장 최적화된 CPU는 5800X 3D다 라고 저는 누누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090 Ti 기반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4K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HD나 FHD 하실 분들은 3090만 가도 충분하고요. 그 이상의 GPU, 그래픽카드죠. 그 이상의 GPU로 넘어가는 거는 무의미하다라고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 달 견적 구성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아마 다음 달이 되면은 AMD 신CPU들이 나와서 좀 바뀔 수는 있긴 한데 일단 나오는 출시 가격대 루머 상이 상당히 비싸요. CPU랑 보드값만 해도 그냥 50만원 될 것 같은데 가장 저렴한 라인업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구성하기 어려워지죠. 구성하기 어려워진 부분이고 아마 기본적인 게이밍 기조로 본다면은 계속 기존 인텔 i5라든지 라이젠 R5 라인업들이 살아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은 여러분들 재밌는 정보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서 기대하면서 빨리 지금 구매하실 분들이 나 게임만 할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래 쓸까 한번 사면은 그러실 분들은 이제 이번 달에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음 달에 나올 CPU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확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로비오트였고요. 여러분 아디오스.